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의 김기범 수석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마이크로칩 솔루션을 통한 IoT 어플리케이션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IoT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의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칩과 국내 IoT 시장 동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IoT 솔루션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각 구성 요소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의 제품과 기술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로칩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은 토탈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DSP, 마이크로 프로세서, 믹스드 시그널,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보안, 클럭과 타이밍, 유무선 통신, FPGA, EEPROM과 플래시 메모리 등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여러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MCU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전자제품의 근간이 되는 MCU, MPU, FPGA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구현에 필요한 주변의 모든 주요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칩의 제품만으로도 대부분의 제품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IoT 분야에 적용 가능한 마이크로칩의 솔루션들입니다. 센서 및 액추에이터, 보안 및 인증, 유무선 통신, 음성 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각 IoT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IoT 시장 동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IoT는 국내 4차 산업혁명 과제의 전략 영역 중 하나입니다. IoT 전략 분야는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구분되고 주요 적용 분야는 스마트 가전, 스마트 홈 및 빌딩입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Io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망한 파트너나 솔루션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 기존 IoT 서비스에 AI 기능을 연동해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가전업계에서도 IoT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고 스마트폰 기술력에 기반해서 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의 가전제품도 연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IoT 시장 규모는 2014년도 약 3조 7,600억에서 2017년 7조 1,600억 원으로 연평균 24%씩 성장했으며 2024년에는 32조 2천억 원까지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IoT 솔루션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일반적인 IoT 솔루션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을 지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달되고 사용자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를 설정하거나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IoT 솔루션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센서 네트워크는 IoT에서의 things, 곧 사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물들은 다양한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 주변 환경이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모터 등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일반적인 전자기기와 IoT에서의 사물의 차이점은 통신 기능입니다. 일반 전자기기에 유무선 통신 기능이 통합되어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또는 다른 기기에 연결되어 상호 연동할 때 이 기기를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IoT에서의 things, 곧 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의 동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센서를 이용해 외부 정보를 수집해 송신하거나 원격에서 사물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온도나 습도를 측정해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온습도계나 팬의 동작 또는 정지 명령을 전송받아 모터를 제어하고 그 상태를 회신하는 환풍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류 소모, 비용 효율, 메모리, 소프트웨어는 다른 전자기기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이지만 IoT 기기에서는 좀 더 중요한 제약 조건입니다. 배터리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은 IoT 기기의 특성상 전류 소모가 적은 MCU나 부품들을 선정해야 하며 비용 효율을 고려해 넉넉한 사양의 MCU나 메모리보다는 어플리케이션에 딱 알맞은 수준의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메모리 사용의 최적화와
코드 사이즈의 최소화를 위해 파이썬과 같은 고급 언어보다는 C 언어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거나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센서 네트워크에 사용할 적합한 무선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무선 기술들은 통신 속도, 통신 거리, 전력 소비량 등이 모두 다릅니다. 또 와이파이, 로라, 시그폭스와 같이 통신 인프라가 필요한 무선 기술이 있고 지급이나 마이와이처럼 다양한 토폴로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배터리로 동작하는 제품의 경우 동작하지 않을 때 슬립 상태로 진입해 전류 소모량을 줄이는데 동작을 위해 웨이크업 했을 때 재연결이 용이한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트워크의 일부 노드가 고장이나 장애를 일으켜도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능이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IoT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선 기술들을 통신 범위와 데이터 속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PAN, LAN, WAN의 구분 방법은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PAN의 경우 10m 정도, LAN의 경우 100m 내외, WAN의 경우 1km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데이터 속도가 다른 무선 기술에 비해 높으며 30에서 100m 정도의 통신 거리를 갖습니다. BLE와 지그비는 와이파이에 비해 좀 더 통신 거리가 짧고 데이터 속도가 낮습니다만 더 전류를 적게 소모합니다. 지그비는 BLE보다 약간 더 긴 통신 거리를 갖습니다만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통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로라, 시그폭스, NB-IoT와 같은 무선 기술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통신 가능한 장거리 통신 기술입니다. 하지만 통신 속도가 낮고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길이나 횟수, 주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각 무선 기술들의 특징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이 블루투스가 내장된 기기와 직접 연결이 필요하거나 배터리로 동작해 전류 소모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쪽이 서버,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이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서버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동작하며 서버의 변경사항을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BLE는 2.4기가 대역을 사용하며 2MHz 간격으로 40개 채널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3개 채널은 어드버타이징에 사용하고 나머지 37개 채널은 데이터 통신에 사용됩니다. 최근 공개된 블루투스 5는 기존의 1Mbps 모드 외에 2Mbps 모드와 코디드 모드가 추가되어 통신 속도는 2배, 통신 거리는 4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비콘 모드에서는 8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BLE가 블루투스 클래식보다 저전력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우시안 FSK 모듈레이션을 사용해서 방사 전력이 클래식보다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절전 주기, 즉 슬립 시간을 강제하여 동작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또 패킷 헤더의 길이가 짧아 이에 따른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블루투스 클래식은 헤더 길이가 122비트 이상인 것에 비해 BLE는 40비트입니다. BLE에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GAP는 제너릭 액세스 프로토콜로 기기 검색과 연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GAP에서는 4가지의 롤을 정의하고 있는데 센트럴은 주변 장치를 검색하고 연결을 시도하는 롤입니다. 페리페럴은 센트럴이 검색할 수 있도록 어드버타이즈먼트를 전송하고 연결을 수락하는 롤입니다. 브로드캐스터는 연결 없이 어드버타이즈먼트를 전송하는 역할이며 옵저버는 연결 없이 브로드캐스터로부터의 어드버타이즈먼트를 수신하는 역할입니다. GATT는 제너릭 어트리뷰트 프로토콜로 데이터의 처리를 정의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정의되어 있는데 서버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데이터를 송신하고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아내는 측입니다. 프로파일은 BLE 기기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합니다. 하나의 프로파일에는 1개 이상의 서비스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1개 이상의 캐릭터리스틱스를 정의할 수 있고 각 캐릭터리스틱스는 value와 descriptor를 가집니다. value는 캐릭터리스틱스의 값이고
디스크립터는 밸류를 설명하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온습도계를 예를 들면 온도와 습도는 각각 온도 측정 서비스와 습도 측정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온도 측정 서비스는 온도값이라는 캐릭터리스틱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된 온도값은 온도 캐릭터리스틱스의 밸류에 저장됩니다. 블루투스 SIG에서는 표준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스를 정의해 고유한 UUID를 부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유 UUID를 부여받은 서비스와 캐릭터리스틱스는 퍼블릭 서비스와 퍼블릭 캐릭터리스틱스라고 부르며 사용자가 임의의 UUID를 부여해 사용하면 프라이빗 서비스 또는 캐릭터리스틱스라고 부릅니다. 802.15.4는 IEEE에서 규격화한 근거리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로서 파이와 맥 계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4기가, 915메가, 868메가 대역을 사용하며 스타와 P2P 토폴로지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20kbps에서 250kbps이며 매체 접근 방식은 CSMA CA를 사용합니다. 802.15.4는 네트워크 스택의 파이와 맥 계층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지급이나 마이와이와 같은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추가하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형태로 주로 이용됩니다. 802.15.4 기반의 지급이나 마이와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팬 코디네이터가 전체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 배포하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의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802.15.4로 구현 가능한 메쉬 네트워크는 인접하지 않은 노드와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노드에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해도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라는 전송 데이터가 작고 전송 주기가 길면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장거리 무선 기술인데 이 로라는 두 가지 기술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라 확산 스펙트럼 모듈레이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샘텍에서 개발한 장거리 통신 기술로 도심에서 한 5km, 교외 지역에서 15km 정도의 통신 범위를 보여줍니다. 또 로라는 로라웬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휴대폰 네트워크와 유사한 구조의 로라웬은 IBM과 액티빌리티를 중심으로 로라 얼라이언스를 통해 정의되었습니다. 로라 모듈레이션은 샘텍이 개발한 고유의 확산 스펙트럼 기술로 첩도 FM의 일종입니다. 데이터를 확산시켜서 확산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속도를 희생해 통신거리를 획득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로라 모듈레이션에서는 두 가지 값을 변경하여 데이터 속도나 통신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프레딩 팩터는 데이터의 확산 정도를 설정합니다. 스프레딩 팩터의 값이 클수록 한 비트마다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확산 이득이 높아지고 수신 감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더 먼 거리의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조절 가능한 속성은 밴드위드스, 대역폭입니다. 같은 스프레딩 팩터에서 대역폭이 좁을수록 수신 감도가 증가하지만 전송 속도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최대 통신 거리로 설정하려면 스프레딩 팩터를 12, 밴드위드스를 125kHz로 설정하면 되며 최대 데이터 속도로 설정하려면 스프레딩 팩터를 7, 밴드위드스를 500kHz로 설정하면 됩니다. 로라웬은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로라 무선 통신위의 네트워크 및 서버 관련 프로토콜을 정의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로라웬 네트워크는 엔드노드,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구성되는데 엔드노드와 게이트웨이 구간은 로라 무선 통신 구간이며 이후 게이트웨이와 서버 구간은 일반적인 TCP/IP 통신 구간입니다. 로라웬의 엔드노드는 IoT의 사물과 같으며 보통 동작하지 않을 때 슬립 상태에 있으며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 웨이크업하여 할당된 채널 중 한 개를 랜덤하게 골라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로라웬 게이트웨이는 엔드노드로부터 로라 통신으로 수신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서버에 전달하는데 복수의 채널을 통해 동시에 송신 및 수신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버는 전체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게이트웨이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합니다.
로라웬에서는 디바이스의 동작에 따라 최적화된 운영을 위해 세 가지 클래스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클래스 A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 적합한 클래스로 통신하지 않을 때는 계속 슬립 모드에 있다가 데이터 송신이 필요한 때만 깨어나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스 B는 클래스 A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로 동작하는 디바이스이지만 더 낮은 지연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게이트웨이에서 전송하는 일정 주기의 비콘에 따라 슬립, 웨이크업을 반복하며 동작합니다. 따라서 최대 비콘의 주기만큼만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클래스 C는 항상 송수신이 가능한 클래스로 지연 시간이 없으며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로라웬은 ADR, 어댑티브 데이터 레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디바이스별로 통신 속도, RF 출력, 업링크 채널을 개별 관리하는데 디바이스의 동작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설정을 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빠른 통신 속도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에서 가까운 디바이스는 스프레딩 팩터를 줄여 통신 속도를 증가시킨다거나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와의 거리에 따라 RF 출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ADR은 게이트웨이가 각각의 디바이스와 통신에서 수집하는 RSSI와 SNR을 기반으로 합니다. 와이파이는 2.4기가나 5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이더넷 기술입니다. 높은 데이터 처리량이 특징이며 액세스 포인트, 일명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기 용이하고 스마트폰이나 PC와도 직접 연결하기 쉽습니다. 다만 IoT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류 소모량입니다. 와이파이는 앞서 설명드린 다른 무선 기술에 비해 전류 소모량이 많이 높아 배터리로 동작하는 장치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로 동작하는 센서 제품보다는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구성은 인프라스트럭처, 애드옥, 다이렉트 모드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액세스 포인트와 여기에 연결하는 스테이션으로 구성됩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공유기, 스테이션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드옥 모드는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인프라 없이 와이파이 노드들끼리 피어-투-피어 연결을 구성합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 모드는 애드옥과 같이 인프라가 없는 네트워크입니다만 한 노드가 그룹 오너가 되고 다른 노드들은 여기에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인증과 암호화를 위해 WEP, WPA와 같은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인증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노드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 암호를 입력하거나 통신사 가입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맥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암호화는 두 와이파이 노드 간의 무선 통신을 평문으로 보내지 않고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는 여러 버전의 표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802.11, A, B, G, N, AC 등이 있으며 보통 2.4기가나 5기가 대역을 사용하며 54Mbps에서 6.9GBps까지 다양한 통신 속도를 지원합니다. 표에 나열된 표준 외에도 와이파이 6로 알려진 802.11AX를 비롯해 AF, AD 등 여러 규격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는 인증과 암호화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처음 정의될 때 WEP를 사용했으나 이후 취약성이 발견되어 TKI/IP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WPA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WPA에도 취약성이 발견되어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WPA2로 개선되었고 여기에도 크랙 취약성이 발견되어 기존 4A 핸드쉐이크 방식이 아닌 SAE 핸드쉐이크 방식을 채용한 WPA3로 개선되었습니다. WPA3는 자원이 부족한 IoT 제품에서도 강력한 보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품 선정 시 WPA3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무선 기술을 간략히 비교한 표입니다. 각 무선 기술들은 주파수 대역, 데이터 속도, 통신 거리, 전류 소비량 등이 다르고 네트워크에 대한 고유의 특징이나 기능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주요 IoT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떤 무선 기술이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빌딩의 경우 반경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의 공간에 많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이 설치되고 빈번하게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므로 802.15.4 기반의 메쉬 네트워크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 계량기와 같은 스마트 미터의 경우는 하루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긴 주기로 짧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엔드노드의 밀집도에 따라 802.15.4 기반의 메쉬 네트워크나 로라 기반의 스타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구현하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농장의 경우 매우 넓은 지역에 여러 종류의 많은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설치되고 몇 시간 주기로 짧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이므로 스타 구조의 로라 네트워크가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과 특징, 무선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마이크로칩의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02.15.4 솔루션인 SEMR21과 SEMR30입니다. 32비트 MCU와 RF가 내장된 독립형 IC 제품으로 SEMR21은 2.4기가 제품이고 SEMR30은 서브기가 제품입니다. AT SEMR21 G18은 앞서 말씀드린 SEMR21 2.4기가 IC의 모듈 제품입니다. 32비트 코어텍스 M0 플러스 MCU가 내장되어 있으며 FCC, CE 등의 무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OTA를 위한 플래시 메모리와 보안 IC가 내장된 이 모듈은 IoT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으며 안테나 다이버시티 옵션은 실내 사용 시 음영 지역 해소에 아주 유용합니다. SEMR30M은 SEMR30 서브기가 IC 모듈 제품입니다. 12.7x11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모듈로 저전력 32비트 MCU가 내장되어 배터리로 동작하는 IoT 기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900메가 대역을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4기가 대역보다 낮은 전력으로도 더 먼 거리의 통신이 가능하고 주파수 간섭이 적은 서브기가 대역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곳에 적용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고 있는 802.15.4용 네트워크 스택은 지그비와 마이와이가 있습니다. 지그비 스택은 3.0 버전이며 지그비 얼라이언스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스택입니다. SEMR21 기반으로 동작하며 IAR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이와이는 마이크로칩 와이어레스의 약자로 마이크로칩에서 구현한 802.15.4용 소형 무선 프로토콜입니다. 지그비에 비해 작은 코드 사이즈를 가지면서도 트루 메쉬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또 동일한 스택으로 2.4기가 제품이나 서브기가 제품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WLR089는 SEMR34 로라 IC를 내장한 로라 모듈입니다.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인증받은 로라웬 소프트웨어 스택이 함께 제공되며 FCC, CE, KC 등 주요 국가의 무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SEMR34 로라 IC는 32비트 MCU와 셈텍사의 SX1276 로라 트랜시버가 통합된 제품으로 800메가와 900메가 대역을 모두 지원합니다. 내부의 MCU는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사용할 수 있어 꼭 로라웬 스택이 아닌 마이와이와 같은 마이크로칩의 자체 네트워크 스택을 올려 독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RN487X 또는 BM7X는 BLE 스택 및 프로파일이 내장되어 있는 BLE 모듈 제품입니다. 외부 MCU에서 UART를 통해 ASCII 커맨드로 제어하거나 GUI 툴을 이용해 미리 설정하여 스탠드 언론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MCU 제품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 개발 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BLE 제품의 ASCII 커맨드 인터페이스는 아주 직관적이어서 처음 BLE를 접하는 분이라도 몇 시간이면 제품을 시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IoT 제품을 실제 사용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oT 제품을 누가 설치 또는 설정하는가입니다. 설치하는데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설치하는가? 또는 일반 사용자 중에서도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층인가 아닌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설치하는가에 따라 적절한 설치 방법이나 설정 방법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oT 기기들은 다른 노드들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며 보안을 위해 보안키나 인증서 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부여할지, 그리고 어떻게 각 기기에 입력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IoT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벽등 스위치에 각 스위치를 연결할 때 각 전등을 구별하여 알맞은 스위치와 전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무선 채널의 분배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무선 기술들은 정해진 대역을 일정한 채널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한 채널에 너무 많은 노드가 몰려있게 되면 채널이 포화되어 모든 통신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의 노드의 수, 네트워크의 크기, 각 노드 간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네트워크로 나누어 채널을 분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무선 기술의 특징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로라의 경우 통신 거리가 길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의 다른 노드의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느린 통신 속도로 인해 영향을 주는 기간도 깁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로라를 이용해 단일 채널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용할 경우에는 802.15.4 네트워크보다 더 낮은 밀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제 IoT 구성 요소 중 게이트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달하기 위해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는 라우터 또는 A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와이파이와 센서 네트워크와 연동하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두 네트워크의 다리 역할이 주요한 역할입니다. 또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정보를 서버나 클라우드에 알맞은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PC가 게이트웨이에 직접 연결해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게이트웨이의 성능이나 기능도 알맞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단순히 서버나 클라우드로 전달하는 경우는 8비트나 16비트 MCU와 와이파이 모듈의 조합으로도 간단히 구현 가능합니다. 윙크 1500 와이파이 모듈은 16비트 MCU인 피그사 FJ128이나 8비트 MCU인 ATmega 4808로도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이더넷과 와이파이 동시 지원, 데이터 표시, 사운드, 다른 기기와의 연동 등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고사양의 와이파이 제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WFI32는 최근 출시된 독립형 와이파이 모듈로 와이파이가 통합된 고성능 32비트 MCU인 PIC32MZ-W1 MCU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200MHz 밉스코어, 1MB 플래시, 320KB 램을 지원하며 이더넷, USB와 함께 다양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 옵션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용 트러스트앤고 하드웨어 보안 요소 RC도 내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WFI31을 이용해 손쉽게 펌웨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주변 장치의 드라이버, WPA3를 포함하는 와이파이 보안이나 클라우드 연결을 위한 와이파이 라이브러리,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예제나 샘플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클라우드와의 연동하는 별개로 독자적인 센서 네트워크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MPU급의 솔루션이 적합합니다. SAM-A5 와이어레스 시스템1 모듈은 고성능 ARM 코텍스 A5 500MHz 프로세서와 LPDDR2 256MB 메모리가 SIP된 IC를 사용한 모듈입니다. 와이파이와 BT 콤보 제품인 윌크 3000을 모듈에 포함하고 있어 무선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듈은 이더넷 파이, QSPI, 플래시, 오실레이터, PMRC, 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시큐리티 하드웨어인 ECC608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모듈을 이용하여 빠른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GT는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무료 리눅스 그래픽 툴킷입니다. 리눅스 Qt 대비 가볍고 무료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C++ 코드 기반으로 심플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 NPU 하드웨어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커널 KMS DRM 드라이버와 연동하여 LCD 컨트롤러의 오버레이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터치스크린 UI 제작을 위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 이벤트를 지원하고 동영상, 이미지, 벡터 그래픽 같은 멀티미디어도 지원합니다. 이제 IoT 마지막 요소인 클라우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로컬 서버에 저장해서 관리하고 사용자는 로컬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로컬 서버를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함께 데이터를 관리 및 처리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서비스와 필요한 만큼의 서버 자원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ASP, 어플리케이션 임대 서비스나 가상화 서비스와 차별화하는 가장 큰 특성은 멀티 테넌시입니다. 멀티 테넌시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서버풀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공유해 사용하지만 각 사용자별로 화면 구성, 설정, 데이터 등을 개인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런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서버 자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 모델로 나뉘는데 IaaS, 인프라 애저 서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주요한 기능들을 API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메신저, 이메일, 화상회의, 일정 관리, 워드 프로세서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PC에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SaaS는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공유하지만 각종 설정을 개인화하여 사용합니다. 세일즈포스나 지메일 같은 서비스입니다. PaaS는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할 때 이를 쉽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의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앱이 보통 PaaS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아마존, MS, 구글 외에도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제 IoT 보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제품에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스택, 어플리케이션 등 각 레이어별로 요구되는 보안 기능이 존재합니다. 충분한 자원이 있는 제품의 경우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용이합니다만 자원이 제한적인 IoT 제품의 경우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으며 주로 무선으로 통신을 하므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런 IoT 제품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시큐어 엘레멘트, 보안 요소입니다. 시큐어 엘레멘트는 내부에 보안 메모리, 하드웨어 암호화 가속기, 유니크 시리얼 넘버, 모노토닉 카운터, 난수 생성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는 RSquareC나 싱글 와이어입니다. 시큐어 엘레멘트는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인증서에 사인하거나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저장된 비밀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으며 하드웨어적으로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 부차 공격이나 물리적인 공격에도 안전합니다. 시큐어 엘레멘트는 알맞게 설정하여 IoT 기기에 추가하면 각 기기마다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결 시 필요한 디바이스 인증 작업이나 TLS 연결 시의 상호 인증 작업에 참여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트러스트 플랫폼은 시큐어 엘레멘트를 쉽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비저닝 서비스입니다. 트러스트앤고는 AWS용, GCP용, 애저용 등으로 미리 설정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트러스트 플렉스는 사용자 정보나 인증서 등을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트러스트 커스텀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러스트 플랫폼은
각각의 IoT 기기에 부여해야 하는 비밀키나 인증서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 관리할 필요 없이 마이크로칩의 생산 공장에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며 사용자는 추가적인 작업 없이 자신의 제품에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 형태의 IoT 데모를 구현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TSS 데모 플랫폼은 로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체적인 IoT 서비스를 구현한 예제입니다. 이 데모는 크게 로라 네트워크, 인터넷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로라 네트워크는 마이크로칩의 로라 SIP인 SEMR3사와 마이와이 스택을 이용해 구현되었고 여러 환경 센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로라 네트워크와 인터넷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데 와이파이 및 BLE가 내장된 SEM-A5 모듈과 EGT 그래픽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무선 솔루션은 AWS, GCP, Azure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 가능합니다만 이 데모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며 협력사인 IDB의 시각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oT TSS 데모 플랫폼의 실제 모습입니다. 로라 외에 802.15.4나 BLE로도 쉽게 교체가 가능하며 게이트웨이의 경우 적용된 SEM-A5 모듈 대신 8비트 또는 16비트 MCU와 윙크 1500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하거나 와이파이 내장 MCU 모듈인 WFI32를 사용한 데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라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환경 센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받아 DB에 저장하고 현 상태를 수치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oT의 구성 요소인 사물,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클라우드에 대해 살펴보았고 주요 무선 기술과 적절한 무선 기술 선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IoT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의 무선, MCU, 보안 솔루션도 소개해 보았습니다.